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바람과는 달리 별다른 진전 없이 선고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 절차가 유보됐습니다.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이나 기관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 참여 행정을 표방했던 순천시는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로 나름 성과를 보였지만 인사 논란으로 잡음도 많았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건설 심의 허가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학습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71년 전의 국가폭력이 과연 현 시점에서 사법적 판결로 드러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여순 사건 재심 재판이 오늘 두 번째 공판을 맞았습니다.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할 만한 자료를 찾아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별다른 진전 없이 선고 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준비 기일 형태로 열린 지난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했던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달 동안 국가기록원과 육군 본부 등 관련 기관에 여순 사건 관련 판결이나 소송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군법회의 명령문 여러 건을 검토해본 결과 당시 피고인들이 별도의 판결문 없이 형 집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의 경우 진실화에 위해 과거 녹취록이나 보고서를 참고해 증언을 바탕으로 사법적인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재구성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 측에 2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공판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애타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원고 장경자 유족은 사과를 받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죄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죄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죄해야지 되는데 국가로부터 71년간 지금 사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2달 뒤에도 희생자인 장환봉 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고 싶은 유족의 바람과 달리 제주 4.3 재심 때처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될 사안을 공소 제기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는 다음 공판도 준비기일 형태로 시작한 뒤 검사 측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 재심 세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공공기능을 유지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둘러싸고 지역이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었죠. 네, 이달 초에는 정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직접 여수로 와서 의견 수렴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지난달만 해도 금방이라도 매각 공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관계기관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등이 박람회장 매각과 관련한 여론을 듣기 위해 지역을 방문한 건 지난 4일. 해수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 전라남도와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개발 계획을 타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우선 대응 사항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지자체와 공기업이 대규모 컨벤션 센터와 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밝혀왔고 그 위치도 서로 겹치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이나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컨벤션 센터의 경우 용역 결과대로 B부지로 결정하려면 국비 확보 여부가 가시화돼야 하고 항만공사도 이제 용역에 착수하는 단계여서 모두 시간이 필요한 상황. 해양수산부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당장 매각 등의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박람회재단의 송대수 이사장도 최근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매각 공고가 날 상황이 전혀 아니며 절차가 유보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해수부에 박람회장의 위치별 용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혀 매각보다
기관별 개발청 사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임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박람회장 활용의 변수로 전라남도와 항만공사의 공공시설 개발이 대두되면서 이를 매개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전반에 새로운 절충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만 1년을 맞아 전라남도와 전남동부 시군의 한 해 행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민 참여 행정과 인사 논란 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순천시정을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작지만 강한 지방도시 순천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 행정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해 남중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람사르 습지도시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등재로 생태문화도시로 위상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견이 많았던 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로 미래 성장도시 기반을 마련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24년 만에 새로운 청사의 확장 부지를 현 청사 동쪽 방향으로 결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가시화했습니다. 또 신대지구가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로 확정됨에 따라 전남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개방형 면장제를 도입한 부분도 성과로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인사 문제로 잇따른 의혹을 야기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시작으로 체육회 임원 선임 논란, 최근에는 부적격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인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체육회 사무처장, 또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런 투명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민선 7기 과제도 여전합니다.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민선 7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걸린 순천만 소형 경정철 스카이큐브 문제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2030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있는 순천시. 지방 미래도시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허석 순천시장이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허석 순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여수 지역 곳곳에 숙박업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의 대표 명문고 바로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숙박업소에 대해 교육당국이 허가를 내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포장과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여수고등학교. 학교 바로 옆에는 관광호텔이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이 여수고와 불과 0m 거리에 6층 규모의 또 다른 관광 숙박업소 심의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실 창문이 바로 눈앞에서 보입니다. 학교와 불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에 교실이 내려다 보이는 숙박업소가 생길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가 들어설 공간은 학교 출입구와 100여 미터 떨어져 있어 교육당국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4번의 심의에서는 금지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과거의 판정을 뒤집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낸 겁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 등 여수고 관계자들은 관광산업으로 더 이상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고쇼 등 엑스포장 인근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행사가 이어져도 지역 발전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해왔는데 관광 숙박시설에서 발생할 각종 소음까지 견뎌야 하냐는 겁니다.
평일에는 10시까지, 주말까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소음, 분진 등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위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사자인 학생들도 학습권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들리는 그런 모든 소리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접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이랑.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숙박업체 측은 건설 예정 숙박업소 옆에 학교 건물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방음벽이 학교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는다며 여수교육지원청에 숙박업소 허가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웅천 택지 관련 정산 소송에서 여수시가 사업자 측의 일부 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여수시는 이자를 포함해 29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인데다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판결 시점부터 15% 이자에 해당하는 연 36억 원의 추가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시는 이에 따라 일단 예비비로 290억 원의 반환금 전체를 곧바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 여수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웅천 택지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는지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남도 들녘의 병충해가 심각합니다. 월동을 마친 먹노린재가 창궐하면서 특히 친환경 변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친환경 벼 재배 단지가 펼쳐진 전남 영암군. 어린 모를 들추자 몸 길이 5mm 정도의 작은 곤충들이 수없이 드러납니다. 주로 변온에 서식하는 먹노린재입니다. 어린 벼 줄기에 잇자국을 내고 즙을 빨아먹습니다. 먹노린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벼는 결국 하얗게 말라 죽는 피해를 입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몰라. 나락이 이제 배동식 해가지고 수확할 무렵에 그때 나락이 없어. 밑에서 쫙 균을 빨아 무거우니까. 먹노린재가 발생한 면적은 영암군에서만 3,000헥타르, 여수, 돌산 등 전남 지역 전체 변온으로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먹노린재는 주로 논밭두렁에서 월동을 합니다. 겨울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금지되면서 최근 들어 먹노린재의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주, 2주 정도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마을에서도 더 생기고 있거든요. 전에는 모르던 마을도 지금 농가들이 먹노린재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먹노린재는 이동 속도가 빠르고 성충이 되면 방제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규모 공동 방제가 필요합니다. 동절기에 동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과 함께 모내기 직전에 일제 방제를 통해서 이 개체 수를 적정하게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공 방제를 예정하고 있지만 효능이 입증된 친환경 약재가 없어 농민들만 애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용해로 설치 논란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들이 찬반 투표에 합의한 뒤 실제 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용해로 설치에 찬성할 경우 공중을 거쳐 공장 입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